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月に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が訪日をされ、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ついて一致をしております。 경제 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 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오늘 점심이 좀 지나서 도착한 기시다 총리. 자, 소인수 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막 끝난 시점이고요. 오늘 보고 있었던 환영식부터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앞부분에 마련된 공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 환영 행사가 열렸고요. 기시다 총리가 11시 50분쯤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현충원을 갔다 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일정으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맞이했고 두 정상이 나란히 이제 걸어와서 이렇게 묵념까지 하는 이런 영상이 들어왔고요.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에 일본 방문했을 때도 자위대 사열을 받았는데 네. 이번에도 기시다 총리가 우리 사열을 받고 이렇게 정상간 인사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은 박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과 쭉 악수를 나누는 모습 봤고요. 자, 이기태 박사님 오셨습니다만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고 말을 쉽게 하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 셔틀 외교 복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사실 한일 간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 셔틀 외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일 간의 어떤 역사 문제라던가 어떤 최근에는 안보에서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 셔틀 외교가 중지가 되었었는데요. 셔틀은 1년에 양국 정상이 상대국을 한 번씩 방문하는 실무 방문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양국 간의 현안이라던가 협력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의 도쿄 방문으로 이제 재개가 되었고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올해 셔틀 외교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셔틀 외교라는 게 이제 옛날 배틀에서 배를 짤 때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걸 빗대서 한 말인데 굉장히 간략한 약식의 실무적인 방문인데 저희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꽤 의전의 격은 좀 많이 높인 것 같네요. 네, 보통은 그냥 실무 방문으로 끝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격식 있게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을 거친 것을 보면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격식을 갖춘 예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서류 가방 하나 들고 잠깐 갔다가 만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굉장히 가까운 나라에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가까운 나라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방문하면서 외교하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가도 연주하고 의장대 사열도 있고 그런 후에 청사에 들어가서 두 종류의 회담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시다 총리가 출국 전에 한 말을 보니까요.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겠다. 김범석 차장, 네. 동정특파원을 지냈으니까 이 일본 외교의 어법에 관해서 좀 익숙하실 텐데 어떤 의미입니까?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겠다. 지난번 저는 이제 가장 기억나는 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3월달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끝나고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자리였다 이러면서 이제 공식석상에서 좀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이 대답을 했는데요. 좋은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의 연장선 플러스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안들 강제징용, 과거사 문제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 아까 뭐 일본 저 어법 말씀하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 수사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고 하는 거는 한일 간에 이제 뭐 묶여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말 총종합해서 여러 가지를 다 얘기할 수 있다. 허심탄회하게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하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기대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오늘 회담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단초가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확대 정상회담을 했는데 대개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지만 최근엔 좀 공개하는 사례가 좀 있죠. 양국 정상이 확대 회담을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을 간략히 했는데 그 내용을 저희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기시다 총리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5월 5일 일본 이시가와 강진으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피해에 대해 우리 국민을 대표하여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岸田総理の韓国訪問を心より歓迎申し上げます。まず5月5日、日本の石川県の強い地震によって発生しました人命と財産の被害について、韓国の国民を代表し、お悔やみとお見舞いを申し上げます。被害地域の早期復旧と日常回復を記念申し上げます。 지난 3월 방일은 한국 대통령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한국을 양자 방문하셨습니다. 셔틀 외교의 복원에 12년이 걸렸지만 우리 두 사람의 상호 왕래에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일 관계가 속도를 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去る3月の日本訪問は韓国の大統領の二国間訪問としては12年ぶりのことでした。岸田総理もやはり日本の総理大臣として12年ぶりに韓国を立国間訪問してくださいました。シャトル外交の再開に12年という時間がかかりましたけれども、我々2人の相互往来には2ヶ月がかかりませんでした。新しくスタートした韓日関係がスピードを出して、これから引き続き前に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を確認している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좋은 변화의 흐름은 처음 만들기 힘들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대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 흐름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いい変化の動きというのは初めからは作ることが難しいですけれども、一応作られますとそれが流れになるケースが多くあります。今の韓日関係の動きというのがまさに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 총리님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2달도 안 된 사이에 한일 관계도 본격적인 개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양국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넘어 더 좋은 시절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総理と東京で首脳会談を開催してから2ヶ月も経たないうちに、韓国と日本の関係も本格的な改善がはっきりと現れています。私はかつて両国の関係が良かった時代以上により良い時代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責任感を感じています。 지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와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존은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今の厳重な国際情勢やグローバル的な複合的な状況の中で、韓日の協力と連携は両国の共通の利益にはもちろん、世界の平和と繁栄のためにも欠かさないものであります。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가 되어온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은 더 끈끈한 연대로 국제사회에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の土台となってきた自由民主主義が脅かされる状況で、普遍的価値を共有する韓国と日本両国は、より力強い連帯で国際社会で協力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미국 방문 시에 하버드 대학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私が米国を訪問した際にハーバード大学でお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両国が歴史問題が完全にけじめをつけない限り、未来の協力に向けて一歩も踏み出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考えから脱却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考えです。 총리님의 이번 방안이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総理の今回のご訪問が韓国と日本両国の未来の協力に向けての有意義な一歩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네, 4분이 조금 넘는 분량의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좀 전체적인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시카와 현에 있었던 이번 지진에 대한 언급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어떤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는 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서 결심이 있었고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호응했다라고 하는 점을 평가를 했고요. 과거에 한일 관계가 좋았던 시절을 벗어나서 더 좋은 시절로 하겠다는 이런 결심을 나타낸 것이 두 번째 평가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한일 협력의 글로벌 차원의 협력인 것 같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글로벌 협력을 나아가겠다. 그리고 미래 협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로 어제부터 이제 일본 언론에서 좀 많이 나오는 이제 그 보도가 뭐냐면 이번 회담에서는 뭐 이를테면 과거사 문제라든지 뭐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보다는 뭐 양국 간 공동 이익, 뭐 경제, 안보 이런 거가 위주가 될 거다. 특히 이제 친정부 성향의 매체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본에서요? 예, 일본에서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도 이 양국 간 공동 이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어쨌든 한일이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동시에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포인트를 잡았고 근데 또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나아갈 수 없다 이런 이제 멘트까지 해서 어쨌든 역사 문제도 등한시하지 않았다라는 점들이 좀 주목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함께 같이 연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 들어서 대통령이 했던 아주 반복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그런 메시지, 가치 동맹을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일 관계의 연장선 때문에 지금 보시는 대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의전 행사가 기획된 것 같습니다. 아주 간략한 약식 방문회라는 공식적인 형식에 이름 붙이기보다는 굉장히 의전이 강조된 이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오후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있었던 한일 환영식 장면입니다. 현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가가 연주된 이후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우리 의장대를 서열하는 장면입니다. 빨간 양탄자가 초록 잔디밭 위에 마련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격식 없는 아주 실무 방문에선 보기 힘든 의장 장면이 연출됐고 박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고 김은혜 홍보수석, 왼쪽에 김태효 차장, 오른쪽에 최성목 수석이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에서 온 일본 관료들을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상 외교에는 4단계의 일종의 등급이 있습니다. 네. 가장 공식적이고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게 국빈 방문이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다녀오셨습니다만 네. 그 밑으로는 공식 방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실무 방문이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자유로운 형태는 사적 방문인데 네. 이게 한일 간의 셔틀 외교는 그야말로 그 어떤 실무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에는 저런 의전 행사를 생략하고 상당히 간략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게 통상의 예인데 네. 이번에는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복원되다 보니까 실무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공식 방문에 가까운 정도의 의전을 네. 갖춰서 양국에서 상대방 그 정상에 대한 그 예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네. 조금 하나 얹자면 네. 4월 달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네. 이제 왜 실무 방문이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네. 요 대답을 이제 하는 그 기사가 실렸는데 네. 일본도 비슷하게 이제 그 국빈, 공빈 뭐 이렇게 해서 5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1, 2, 3번은 일왕의 그 이를테면 허락이라고까지는 그렇지만 네. 아무튼 일왕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네. 네 번째 실무 단계가 됐다라고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에서 윤 대통령이 받았던 걸 그대로 똑같이 기시다 총리에게 하는 이를테면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그 실무 방문이지만 자위대 사열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실무 방문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사열을 받는 그런 거의 똑같은 대칭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장대의 의전 행사에 앞서서 사실은 저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 국립현충원도 직접 방문했었거든요. 자, 과거의 예를 보면요. 일본의 최고위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가 현충원을 참배한 사례는 1983년,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요? 40년 전이죠. 나카소네 전 총리가 당시에 왔었고 아베 신조 총리가 왔고 그러니까 셔틀 외교가 끊기기 직전에 민주당 소속의 일본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가 현충원 참배한 이후에 12년 만입니다. 결국 셔틀 외교 복원과 우리의 순국 선열이 묻힌 현충원을 방문한 것이 다 이어지는 행사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 현충원 방문도 지금 역대 총리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네. 나카소네 총리는 80년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 논의될 때 방문했었던 것이 있었고요. 또 2006년도에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면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또 빠졌는데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이제 또 참배를 하고요. 또 노다 요시히코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부에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그리고 더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방문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기시다 총리의 현충원 방문도 어떠한 그런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참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 이 스틸 정사진은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소속 일본 총리가 서울을 방문해 국립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12년 전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그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왜 현충원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요. 그렇죠. 일본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항일 운동가도 묻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지적하는 거는 다소 희석된 공간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 잠깐만요. 희석된 공간으로 우리 국립현충원을 묘사한다? 그러니까 왜 그렇죠? 현충원을 그 참배하는 것이 한일 간에 있어서 해석을 좀 달리할 수 있는 희석된 공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우리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항일 운동가들도 묻혀 있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쪽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일본 관점에서는 6.25 전쟁 전사자를 포함한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곳이다. 그래서 일본 정상들이 미국 가서도 뭐 메모리얼 파크에 뭐 이렇게 가는 것처럼 뭐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거고 기시다 총리가 오늘 현충원에 방문하는 거는 이제 그 뭐 이 한일 전문가들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루트보다는 기존에 이제 아베 총리 그다음에 뭐 나카소네 전 총리 이 행보를 중에서 이걸 답습한다. 뭐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선택을 한다. 뭐 이런 뭐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게 일본 정부 당국자가 총리의 현충원 방문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도 한국 역사에서 지금 역사와 관련해서 대단히 뜨거운 의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현충원에 묻힌 분들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순국 열사, 뭐 여러 가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던지신 분들이 묻혀 계신 곳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결국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그 관례이고 예우이기도 한데 기시다 총리는 앞서 이제 일본 언론의 그 관점을 소개도 해주셨지만 과거사의 방점을 찍고 현충원을 방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는 저기 이제 우리 6.25 순국선열들이 많이 묻혀 있다 보니까 한일 간의 안보 협력, 특히 이제 당면한 북핵 공조.
이런 어떤 그 현안에 대해서 오히려 방점을 두고 미래로 나아가겠다 이런 메시지에 보다 더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네. 만약 저게 이제 과거사에 방점을 둔 걸로 해석이 된다면 그 뭐 일본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없는 걸로 봐서 우리 쪽에서 그렇게 해석할 여지를 남겨도 돼. 네. 어쨌든 본인의 메시지는 한일 간의 안보 협력에 조금 더 이 방점을 두고 저기를 방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6시가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5시 30분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조금 더 수년된 것 같고요. 6시가 좀 못된 시점쯤에는 한일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있었던 몇 차례 회견을 통한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 간의 합의점 이런 것들 또 양국 간에 달랐던 점들을 직접 진솔하게 설명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지금 큰 틀의 미중 간 갈등으로 대표되는 그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잠깐 옆으로 놔둔 듯한 인상을 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선택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 공동회견을 3월 중순에 3월 16일이죠. 했을 때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음성을 좀 소개해드리겠는데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역사 얘기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자, 이기태 실장님, 지금 이제 얘기를 보면 저희 마음에는 과거 정부의 역사적 입장을 계승한다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로 표시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했잖아요. 네. 사정이 있는 거겠죠? 네, 역시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 크다고 봅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아베 파벌이 현재 최대 파벌을 유지하고 있는 자민당 내에서 네. 차기 자민당 총재 그리고 총리가 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보수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저런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98년도 공동선언을 얘기를 했고 역대 정부가 표명했던 것들을 다 계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정치적 함의를 좀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뭔가 우리가 물컵의 절반은 채웠다는 설명을 내놨기 때문에 일본이 내놓을 카드를 굉장히 궁금한데 김범수 차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예단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일단 이제 일본 언론에 나온 얘기다 그리고 뭐 저의 어떤 뭐 일본 취재진을 네. 통해서 이제 뭐 들은 얘기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한 번이라도 낭독하지 않고 그냥 계승하겠다라고만 발표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 달 4월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보수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파라는 최대 파벌이 있고 본인파 이제 고치카이가 있긴 한데 네. 이 정치적으로 이게 아베 전 총리처럼 이 입지가 막 넓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가요? 네. 그래서 이제 운신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뭐 성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아무튼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사히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 나온 거랑 그리고 또 일본 현지 취재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조금 운신의 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직접 뭐 읽는 방안을 우리 정부에서 좀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깐만요. 우리 네. 정부가 요청했던 게 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오부치 총리 한일 파트너십을 좀 뭐 읽어달라 이런 식의 어떤 그 요청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일본 정부 그 관계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 요청을 들어서 실제로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낭독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기시다 총리 나름의 표현을 또 쓸 수도 있고 화법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뭐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그거는 이제 기자회견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단계라고 해요. 다만 하여튼 3월 달보다는 운신의 폭이 조금은 넓어졌다. 이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지났기 때문에 예. 조금 자유로워졌다 그런 해석인데요. 김대중 오부치 이 두 정상이 1998년 IMF 직전 그 시점에 만나서 그 전에 한일 관계를 뒤집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오부치 총리도 명문화해서 얘기했던 선언이라는 것이 일본이 한때 식민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일과 관련해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정도의 표시는 과거 정부의 일본 총리가 반복적으로 많이 내놓았는데 근년 들어서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일본의 그러한 전후에 있었던 그런 경제 발전 그리고 이러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평가를 했고요. 네. 일본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공에 대해서 상호 평가를 하면서 네. 미래지향적 협력의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2010년도 간 담화까지 그 사이에 여러 담화가 있었습니다만 간 담화를 통해서 아마 가장 지금까지도 가장 우리가 원했던 그런 반성과 사죄 표명을 했었는데요. 네. 이것이 2015년도에 아베 담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더 이상 후속 세대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퇴행적인 그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기시다 총리의 아직은 저희는 미흡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다시 과거의 간 담화 이전에 일본 정부가 표명했었던 그런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것을 복원시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기록에 보면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뭐 50번 넘게 사과했다는 기록을 정리한 학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총리와 또는 일왕까지 나와서 사과를 우리에게 그때그때 했습니다만 계속 그걸 번복하거나 아니면 그걸 뒤엎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발언을 정치 지도자들이 내놓으면서 이거는 저 사과가 진위가 아닐 거다 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죠. 좀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일본의 정치인이나 학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사과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실망스러운 기분을 이해하는 건가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충분히 했다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요.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했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일본 정치인들의 그런 망언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약간의 과거와 지금의 차이를 보면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인이 망언을 하면 내각에서 이제 경질을 하거나 장관직에서 물러나거나. 네, 물러나거나 이런 일본 정부 자체의 노력이 있었는데 일본이 보수 우경화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네. 것이 현재 한일 관계에서 가장 좀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도쿄 파원 시절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니까 네. 사실상 이제 한일 관계가 제일 안 좋았을 때 네. 그리고 이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나고 수출 규제 뭐 일본의 보복 그 아베 정권의 어떤 이런 보복들이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만난 뭐 외교관이라든지 한일 뭐 정통한 소식통들 일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일정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뒤집힌 적이 있다. 네. 그래서 한국을 뭐 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의견까지도 일부 우익들이나 좀 네. 과격한 사람들이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베 전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을 굉장히 때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일부 우익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스피커처럼 퍼져나가고 그래서 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런 경험을 좀 겪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죄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뭐 한일 간에 오늘 다룰 어젠다들이 굉장히 의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 이슈도 있고 또 안보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도 포함됐다고 이미 보도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단초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기시다 일본 총리는 과연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힌트를 줬을까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はい、ユン大統領、大変温かいお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윤 대통령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열大統領を春の東京にお迎えしてから、かくも早くに新緑のソウルを訪れ、シャトル外交を本格化できることを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ユン大統領をはじめ韓国の皆様の温かい歓待に感謝を申し上げます。 네, 윤석열 대통령을 봄에 도쿄에서 모신 후 이렇게 일찍이 이 신록의 서울을 찾아 셔틀 외교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비롯한 한국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감사드리겠습니다. そして冒頭、日本の石川県で発生した地震に対してお見舞いのお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感謝を申し上げます。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이시카와현 지진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月の会談においては、日韓関係を重層的に強化、再構築すること、また我々が号令をかけて萎縮ムードを払拭して対話と協力を強化することで一致をしました。それから2ヶ月足らずの間に、すでに様々な対話がダイナミックに動き出しています。 지난 3월 회담에서는 일한 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 재구축함과 더불어 우리가 구령을 내려서 위축 무드를 불식시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일치했습니다. 그때부터 2달도 지나지 않은 사이에 벌써 다양한 대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この全体会合では、そうした二国間関係の進展について意見を交わ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また G7 広島サミットも見据え、北朝鮮を含むインド太平洋地域の最新情勢やグローバルな課題における連携についても議論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여기 확장 회담에서는 그러한 양국 관계 진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또한 G7 히로시마 정상회의도 염두에 두면서 북한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최신 전세나 글로벌 과제에 대한 권조와 관련해서도 논의할 수 있으면 합니다. 네, 이기태 실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 들었습니다만 눈에 띄는 대목 하나를 좀 꼽자면 어떤 게 보이세요?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일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명한 점입니다. 요즘 김포공항 앞에 가보시면 정말 많은 교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뭐 재무장관 회의도 있었고요. 이런 다양한 레벨에서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걸 평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마도 지금 기시다 총리가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것은 G7 정상회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G7 정상회의도 사실은 3월에 한일 정상회의부터 한미 정상회의 그리고 이번 한일 정상회의가 가장 계속 이어지는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북핵 문제라든가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범수 차장 어떻습니까? 네, 그 G7 얘기를 한 게 어쨌든 이제 포인트인데, 뭐 어쨌든 저 의장국으로서 지금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본 언론에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원래 이제 예정됐던 그 방한 기간보다 더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먼저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G7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였다 이런 내용인데, G7 회의가 다음 주인가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네, 다음 주는 19일. 네,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의 의장국으로서 기시다 총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숙제가 좀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것과 방안을 조금 당겨서 서울에 빨리 온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이제 G7 전에 그 답방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2번 연속 오게 되니까 그 형태에도 아무래도 좀 뭐 신경을 썼지 않았냐라는 게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이 북핵 이 미사일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 협력을 한미일이 할 수 있냐, 요게 사실은 이제 일본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고 미국도 관심 있는 분야인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그 한미일 정보 공유 이 약저 T사가 있고 한일은 군사 정보 그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뭐 이 얘기도 있고 해서, 자 과연 실시간으로 한미일이 이 북한의 이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냐, 이거를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데, 이번에 고 징검다리로서 요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그 내용으로서 지금 북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논란이 된 지소미아, 한일 간의 대북한 군사 정보를 탐지해서 교환하는 그런 협정에 대한 건데,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격상을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미사일이 어떻게 발사됐고 하는 정보를 공유한다. 근데 이거는 군사적으로 대단히 밀착하게 되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즉각적으로 드는 반응이요. 실장님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한일 간의 군사 협력 관련해서. 사실 한일 간의 군사 협력은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정서상 일본의 뭐 자위대가 한반도에 뭐 들어올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실질적인 군사 협력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이루는 것은 조금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한일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유엔을 통한 한일 간의 뭐 어떤 협력, 그 유엔 평화유지군이라든가 네. 이러한 측면에서 아마 기시다 총리는 얘기하고 싶을 것 같고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도 사실 우리는 한일 양자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일본은 글로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질서에 위협이 있는 가운데 여기서 어떻게 이 G7 국가들이 연대할 것인가,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그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이런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유지할 것인가, 이것이 최대의 관건이라고 하고 여기에 한국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언제부턴가 이런 표현이 있었죠.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 결국 뭔가 공유하는 국가로의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제 국력이 점점 커지면서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죠. 그렇다면은 지금 뜨겁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에 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할 것이냐. 거기는 지금 말씀하신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 PKO 활동을 할 것이냐. 결국 우리의 군을 먼 바다로 보내 평화를 유지하고 해적을 막는 일을 우리가 과연 할 것인가, 그 범위를 넓힐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사실 우리 국내 정치에서 이런 문제를 아직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외교 현장에서만 논의가 되는 단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책무가 커지는 만큼 우리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납득도 하고 또 동의도 구해야 되는 절차가 좀 남기는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도 어쨌든 유엔의 주요 국가이고 네. 또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만큼 그런 어떤 국가적인 위상에 맞는 그런 국제적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PKO 활동을 저희가 안 한 건 아니죠. 그동안에도 이제 PKO 활동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비전투 병력 네. 중심으로 저희가 PKO 활동을 했는데 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군사적인 역할까지 할 거냐. 이 네.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과거 이제 이라크 파병 당시에 그 네. 커다란 논란이 국내적으로 있었고 국론이 분열됐었는데 국민적 토론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저는 그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고 네. 또 미일 간에는 군사 동맹인데 한일 간에는 군사 동맹이 아닙니다. 일종의 협력 관계인데 지금 미국이 원하는 바는 이제 한일 간에도 군사 협력의 차원을 거의 동맹의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네. 한미일 군사 동맹을 좀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 아까 실시간 정보 교류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소미아의 기능을 좀 더 높이고 네. 그리고 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한미일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NCG 핵협의체 이걸 이제 미국하고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 그게 확장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본까지 포함하는 그런 확장 억제력 개념으로 간다면 사실상 이거는 한일 간에도 네. 거의 동맹 수준의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국민적인 합의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아마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급히 일정을 당겨서 G7 전에 방문한 것도 G7 회의 이전에 좀 한일 간에 혹은 한미일 간에 마무리 지어야 될 특히 안보와 경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방한 일정을 당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야당이 관심을 두는 부분과 사실 양국의 정상이 관심을 갖고 주로 논의하는 그 주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특히 야당 쪽에서는 과거사와 관련해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어떠한 워딩이 나오느냐, 정말 통렬한 반성과 사죄 수준의 과거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느냐가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보이는 반면에 네. 정작 양국 정상은 양국 간에 특히 안보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지금 블록화돼 가고 있는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런 반도체 규제, 수출 규제와 관련한 논의, 주로 안보와 경제와 관한 논의가 양국 정상의 주요 관심사라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내일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놓고 뭐 또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 야당이 바라보는 관점과 또 정상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서로 기대하는 분야 자체가 좀 서로 상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양국 정상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조금 전에 공지가 됐는데요. 정확하게 시간을 딱 맞출지 조금 연기될지 연장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들어와서 현충원도 방문했고 소수 그리고 확대 참모들과 함께하는 정상회담 2차례를 했고 잠시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요. 부부간에 이제 친교를 하는 만찬 행사가 대통령 관저에서 열리게 돼 있는 거죠. 김범수 차장. 네. 일본 언론에서 홈파티라는 표현을 붙여서 굉장히 논쟁도 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정상 간에 가까운 친교 중요성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3월 달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방일을 했을 때 그때도 이제 굉장히 이례적으로 2번에 걸쳐서 이 만찬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고 일본 내에서도 언론들이 다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도 이제 보도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윤 대통령 숯불고기, 불고기 그리고 한국쌀로 빚은 고급 청주 이런 거를 이제 대접한다라고 돼 있는데 숯불 불고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민영방송 TBS에서 일본 방송에서 일본 민영방송에서 왜 숯불 불고기냐라고 했더니 이제 일본에서 유명한 한식 중 하나가 이제 불고기가 아니겠냐. 그래서 어떤 한국 특성과 일본에서의 인기 이런 걸 이제 잘 조합해서 대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는 게 외국 손님을 우리 집으로 초대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사실 집에 초대한다는 개념이 그렇게 없거든요. 잘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대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초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일본의 가정집에 초대를 받은 기억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대를 받았던 경우도 정말 저를 좋아하는 분들께서만 초대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윤 대통령께서 관저에 초청을 하고 또 만약 음식까지 대접한다면 정말 일본에서 얘기하는 오모테나시 극진한 대접의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서 손님을 잘 접대해서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하는 오모테나시라는 것이 일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まず先にユン・ソンニョル大韓民国大統領の方からご発言いただきます。 기시다 총리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상 간의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하였습니다.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문으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높은 차원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께서는 먼저 제게 지난 4월 24일 수단에서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이 제공한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철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양국의 협력은 달라진 한일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 3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외교 안보 당국 간 안보 대화와 NSC 간 경제 안보 대화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 등 안보 경제 분야의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의 대표적 비우호 조치였던 소위 화이트리스트의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3월 저희 방일 계기에 전경련과 경단련이
설립하기로 합의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이 정식 출범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한일 미래 세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규모가 올해 들어 3개월 만에 200만 명을 육박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우정과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아울러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간 항공 노선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 나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경제협력과 관련해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일본의 우수한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한편 오늘 회담에서는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자 간 협력이 기묘한 상황에서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프놈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관련해서 실현 방안에 대해 당국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이 함께 공유하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속 함께 노력해 가자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장 자격으로 저를 초청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우리 두 정상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기시다 총리님의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기시다 총리와의 우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층 더 깊어진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우리 두 정상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続きまして岸田文雄日本国総理大臣からのご発言を頂戴いたします。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3월에 윤 대통령을 도쿄에서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 서울을 방문하여 셔틀 외교를 본격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 총리로서 12년 만에 양자 방문에 취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 여러분들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수단에서 일본 국민들이 대피를 할 때 목숨이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국이 큰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월에 윤 대통령께서 나타내신 결단력과 행동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란 관계의 강화를 원하는 강한 마음을 저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에 윤 대통령과 연대하고 또 G7 정상회의를 향해 기탄 없이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조기에 방한을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회담에서 양 정상이 제시한 방향성에 따라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이 2달 사이에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면에서는 지난 2일에 인천에서 재무장관 회담이 7년 만에 개최되어 재무 대화를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금융, 관광,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대화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결과 일본 정부로서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경제안보협의회 첫 번째 회의가 지난 3일에 양국의 국가안보당국의 장 사이에서 실시되었으며 공급망의 견고화 등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무, 방위 당국에 의한 안보 대화도 5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일, 한, 중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의장국인 한국의 추진 방안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민간, 특히 경제계의 교류도 힘있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의원 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 간 교류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한국과 제네시스 프로그램의 대면 교류를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교류 인원수를 작년도 대비 2배로 늘릴 방침을 결정하여 윤 대통령께 공유드렸습니다.
이란 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성의 있는 소통을 희망하는 분야 중 하나가 알프스 처리수입니다. 일본은 IAEA의 리뷰를 받으면서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성의 있는 설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만 한국 국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이번 달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3월 윤 대통령께서 방일하셨을 때 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에 발표된 조치에 관한 한국 정부에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서도 미래를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신 데 대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란 양국 간에는 수많은 역사와 경위가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정세를 보더라도 양국 간 협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한 동맹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앞서 국빈 방미 성공에 대해 축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가 이어지고 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보이는 가운데 일미 동맹, 한미 동맹, 일한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일한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되어 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일한미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의 창은 열려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납치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강한 지지를 표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셔틀 외교는 계속됩니다. 보름 후에는 히로시마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은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의제로 삼게 될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복지 히로시마에서 평화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윤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3월에 큰 한걸음을 내디딘 이란 관계 개선의 움직임이 본 궤도에 오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에서 그 이후에는 국제사회의 장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과 자주 만나서 신뢰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이란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국 정상께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これからは両国の首脳とプレスとの質疑応答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質問される方はご所属とご氏名を先にお話しされてからご質問ください。 질문하시는 기자는 소속사와 성함을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質問される方はご所属とご氏名を先にお話しされてからご質問ください。 먼저 한국 기자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まずは韓国のプレスの方から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質問がございましたら挙手をお願いします。 네, 한상호 기자 질문하세요. 네, SBS 한상우 기자입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이 12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달 한미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이에 따라서 핵 협의 그룹 창설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한미 간 확장 억제 논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참여하는 논의가 있었다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내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우려가 계속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으로 이런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제 조기 방문을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내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 한국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게 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총리님의 이 말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명확히 이해도 되는지,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우려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논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산물 안전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답변하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方からご回答いただきます。 네,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이루어지고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제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 인권, 민주, 법치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그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정상회담에서도 기시다 총리께서 후쿠시마 그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그 현장 시찰에 대한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岸田文雄総理よりご回答をお願い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まず 우선 日韓関係の強化が 이란 必 관계 要であ 강화가 る 필요하다 という考え 라는 は 생각은 私もユン大統領 저도 に 윤 劣らない 대통령의 と考えて 못지않게 おり 실감하고 そ 있습니다. の考えのもと 그러한 今回 생각을 早期 가지고 交換 있었기 に 때문에 踏み切り 이번에 ました 조기 방안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まず 우선 ご質問の最初の質 질문의 첫 問は 번째 この質問の趣旨は 질문의 韓国 취지는 政府に 한국 比べ 정부에 て 비해서 日本側の 일본 日韓 측의 関係改善の動き 양국 が 관계 鈍いのではない 개선의 かと 움직임이 いうことだと思い 느리다, ますが 더디는 것이 아닐까라는 3月に 거였던 것 私と 같습니다. ユン大統領 지난 3월에 が 저와 윤 示した方向性に沿 대통령이 って 제시한 2 방향성에 ヶ月 따라서 足らずの間に 두 달 안 日韓 되는 の 사이에 対話と協力 양국 간 が 대화와 ここ 협력이 数年の低迷 최근 期を 수년 脱し 동안의 침체기를 벗어나 경제 안보를 포함한 다채로운 분야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 눈을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중 몇 가지는 모두 발언에서도 소개드렸으며 거기에 일본 측의 의혹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국 정부의 각 차원에서 그리고 민간 간의 협력을 지원하며 양국이 함께 플러스가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협력을 추진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과 관련해서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당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많은 분들이 매우 힘들고 그리고 슬픈 경험을 하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라는 말씀 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본을 둘러싼 전략 환경, 이거는 양국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오신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여 그야말로 미래를 위하여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을 해서 양국 국민의 이익이 되는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알프스 처리수에 관한 대응, 이것이 충분한지, 이것으로 충분한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국내 여러분들의 불안한 심정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 현지 시찰단의 파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견해가 일치를 했습니다. 일본의 이와 같은 방침에 관해서는 IAEA의 과학적인 경지에도 제대로 반영하면서 설명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IAEA의 최종 보고서가 정리될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도 잘 반영시켜서 저희들은 국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꼭 한국 측하고는 의사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거듭하면서 한국의 많은 분들의 우려, 불안감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본 기자단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次は日本のプレスから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 일본 기자 지명은 시카타 일본 내각 홍보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質問する日本のプレスの指定は四方内閣広報官にお願いいたします。 그러면 요미우리 신문의 아시카가 기자님. 네,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아시카가입니다. 우선 기시다 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역사 인식을 포함한 전 징용공 문제 그리고 레다 주사 문제를 비롯한 양자 간의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해서 오늘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로부터 어떤 입장을 전달하셨고 윤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 반출 문제, 후쿠시마 산수 수산물의 수입에 관해서 일정한 전진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전번에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핵 협의 그룹의 창설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란 그리고 일미한의 프레임워크에 영향을 줄 것인지요. 이어서 윤 대통령께 질문드립니다. 전 징용공 문제 대응에 대해서 한국 국내에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통령의 방침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침은 앞으로도 견지될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측에 호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회담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실 것인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시다 총리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この質問に対しては岸田総理の方から先にご回答を頂戴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まず今のご質問については、ご質問にあった事項のうち、私の会見の冒頭で申し上げた発言の中に、重なっている部分もあります。その部分については繰り返すことはいたしません。その上で、今回の会談では、ユン大統領との間で、先般の訪日を通じて培った信頼関係をベースに幅広い分野について協定を開いて意見交換を行いました。3月の会談の後に経済や安保分野、さまざまな対話や協力、これがダイナミックに進展していることとともに歓迎いたしました。そして双方の関心事項や懸案についてお互いの立場に基づき議論を行ったところです。そしてそれらの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외교상의 문제이므로 여기서는 삼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세를 비롯한 이 지역의 안보 환경이 한층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서 일미동맹, 한미동맹, 그리고 일한미의 안보 협력을 통한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핵협의체 창설에 대해서인데요. 지적하신 이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하여 미국과 한국 간에서 확장 억제에 관한 확장 억제 강화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확장 억제 협의, 그리고 2+2를 포함한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일미 간의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미, 일한, 일한미 간에서 긴밀히 공조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윤 대통령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は続きましてユン大統領にご回答をお願いいたします。 일단 강제징용 그 해법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바뀔 것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그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현재 15분의 승소자 중에 10분이 판결금을 수령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그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가면서 해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어떤 그 한국 측의 요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인식 문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그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모두 발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현안과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짝도 발걸음을 내디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은 이런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고 또 기시다 총리님과 저희가 서로 공유하는 생각입니다만은 지금 중대한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이 협력해서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앞으로 미래를 향한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をもちまして共同記者会見を終了させていただきます。 양국 정상께서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両首脳から先に退場されます。 참석해 주신 언론인 네, 6시 시작됐으니까 40분 가까이 양국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일단 양국이 합의한 것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서 얘기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처리 관련해서 한국 정부에서 시찰단을 일본에 보낸다. 그걸 일본 정부가 수용했다.
그건 맞는 거죠? 예. 이거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선은 우리나라의 요구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내건 조건은 IAEA 등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에 의한 검증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제검증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문가들의 검증도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요구가 일단 일본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 한일 정상 간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요 발언이 나오면서 동시에 일본 NHK에서도 이번 달 안에 시찰단을 파견하겠다라고 해서 속보가 정도로 이번 달 안에요. 예, 5월 이번 달 중이네요. 안에. 예, 이번 달 안에라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서도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한국 그 쪽에 시찰단 파견 이게 굉장히 관심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우리 한국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알고 있고 또 주변국의 건강과 해양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방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도쿄 제1원전에 대한 시찰단이 과연 한국 측 전문가들의 검증을 의미하느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찰과 검증 사이에는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쪽에서 요구했던 건 IAEA의 국제적 기준에 따른 검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문가의 과학적인 이 검증 참여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게 일종의 한국 정부가 내걸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거기에까지 합의가 이른 걸로는 좀 불분명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이제 12년 전이죠. 헤일이 쓰나미가 있어서 원전이 녹아내렸어요. 지하수가 흘러들어와서 오염이 됐고 바다로 일부 그 당시 흘러나갔고 상당 부분 10년 넘게 탱크에 보관했던 거를 필터를 몇 번 거쳐서 정화했다고 일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여름쯤에 흘려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걱정이 있으니 시찰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양국 간에 합의한 사항을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는 오염수라고 하고 일본은 처리수라고 한다.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방사능 오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한 물이라는 뜻에서 이제 처리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 회담 전에는 한국과 일본 간의 공동조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한국의 이제 현장 시찰단이 이제 파견을 가게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찰과 그다음에 검증의 이 정확한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의 논의 과정을 잘 살펴보고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우리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일본은 철저하게 필터링 정수기처럼 걸러서 핵물질 없앤 상태로 보낼 거다라고 했지만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물컵에 여러 차례 떠가지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검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 떠온 그 시료가 어떤 건지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진 않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거 시찰단 가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우리가 의견도 강하게 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관계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은 늦어도 올해 여름 안에 이제 오염수 일본은 처리수로 하죠. 이거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타임테이블을 이미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 시찰단의 뭐 이걸로 인해서 이거 방류를 막을 수 있냐.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이 막을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방류를 하면 이제 우리 이 시찰단과 이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또 전문적인 검증의 프로세스가 아니고 단순히 시찰이라면 일본에 이미 예정돼 있는 7월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합리화시켜주는 이제 그런 성격의 시찰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우리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 시찰단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이 방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는 핵 방사능이 오염된 물을 필터링을 여러 번 해가지고 깨끗해졌고 이거를 40배 희석해서 바다로 보낼 것이다라고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자, IAEA가 국제원자력기구가 먼저 검증 결과를 내놓은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고 게다가 5월 중에 우리 시찰단이 간다는 것까지 예정이 지금 합의된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 여름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는 한일 간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관련해서도 이 소식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보면 이 오염수 문제 말고도 굉장히 뜨거웠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제에 의해 끌려갔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그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저희가 3자 변제안을 낸 것이 65년도 한일 국교정상화 그리고 2018년에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보면 모순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절충안으로서 제시를 했고 이것이 앞으로 한일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권이 계속 이어서 나아가겠다고 오늘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윤 대통령 오늘 하신 말씀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네.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법적으로 불복할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윤 대통령 말씀처럼 그 한일 국교 정상화 그 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둘 다 충족하는 현실적인 네. 방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법을 만들어서 번복하는 게 아닌 저렇게 그냥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서 혹은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가지고서 그걸 번복하고 뒤집는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더 남길 수 있다고 봐서 오늘 말씀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난 저희 민사소송이 있는데 한 3가지 사건에 1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했죠. 관련해서 그 15명의 선택이 좀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좀 김범석 차장께서 간단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고 자, 이 배상금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 결정이 이제 그 피고가 아니라 이제 원고 당사자들이 이제 결정을 할 일인데 지금까지는 아까 윤 대통령도 뭐 얘기한 대로 15명 중에 10명의 당사자 혹은 이제 원고 측에서 받기로 했는데 이제 오늘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생존자 3분 중에 한 분 쪽에서 의향을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구체적인 사항은 뭐 외교 사항이고 이래서 밝힐 수 없고 그분이 누군지도 밝히는 것은 좀 곤란하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아무튼 이 팩트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좀 정리를 하자면 일본 기업,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에게 물어내라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일본 기업이 안 내니 우리나라가 기금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돈을 주겠다는 해법이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의 대위 변제죠. 그중에 15분 중에 10분은 받겠다고 했고 5분은 못 받겠다. 법원 판결대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한쪽 가족이 생각을 좀 바꿨다.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지금 정리된 거죠. 특히 생존자 3분 중에 한 분 쪽에서 의향을 밝혔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이 생존자 3분의 의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5분이 이제 받지를 않았는데 그중에 3분이 이제 생존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이제 다른 의향을 이제 나타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는 1910년도에 사실 한일 강제 병합에 대한 한일 간의 그 해석의 차이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에 따른 대법원 판결이 나왔던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해결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깔끔하게 한다면은 그냥 대법원 판결대로 이행하는 게 좋습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해결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정말 흔히 말하는 돈으로 해결하고 평생 그 사과를 하지 않는 그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대법원의 결정은 2018년에 나왔고 그동안에 한동안 한일 관계가 얼어붙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물잔에 반을 채우는 어떻게 보면 큰 양보의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오늘 기시다 총리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렇네요. 그 과거사 관련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사로 인해 힘든 경험을 가진 분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한국 기자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를 향해서 한 것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만 답이 어떤지 그 의미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저는 아까 듣고 나서 2%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진전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기자의 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언급이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회피하는 그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솔직하게 그런 피해자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다는 점에서는 진전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그 도쿄 특파원 있을 때 이제 일본 총리나 대상들의 발언을 보면 정말 어떨 때는 로봇처럼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이랬던 적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 오늘 이렇게 뭐 가슴 아프고 힘들고 슬픈 경험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레토릭 수사를 한 거는 사실 일본 총리로서는 조금 이례적인 게 아닌가 이런 평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거사로 인해 힘든 경험을 가진 분들에게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데 힘들게 만든 주체에 대한 언급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본 총리나 일본 일왕도 우리 때문에 생긴 한국의 고통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심지어는 일왕은 통속의 염을 금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표현이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2%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예전에 뭐 아베다마도 그렇고요. 항상 일본에서 주어를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누가 얘기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역시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입장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시다 총리께서 정서적인 접근을 한 점은 과거에 비해서 진전된 건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호칭이 반도 출신 노동자입니다. 이분들 돈 벌러 온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기시다 총리의 말씀도 보면 당시의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슬픈 경험을 하게 된 것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여기에는 강제도 없고 징용도 없었다는 일본 정부의 인식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정서적인 접근을 한 것뿐이죠. 그런 점에서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 부족한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기시다 총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일본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협책의 가장 끝단에서 나온 발언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사실은 강제징용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했습니다만 강제나 징용이라는 표현은 또 구체적인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사와 관련해서도 3월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역대 내각의 정확한 워딩이 역대 내각의 전체적 계승. 전체적인 내용을 계승한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1998년 10월에 있었던 한일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소위 얘기하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바로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단어가 사용됐던 그 1998년의 DJ 오부치 선언을 구체적으로 또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타협적으로는 보입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현재 일본 정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이기태 실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의 면면을 보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3국의 결속은 더 강해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서 중국이 듣기에는 불편한 표현들이 꽤 많이 나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힘으로 현상 변경하는 세력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이게 남중국해나 대만에서의 중국 정책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 그리고 현재 중국으로 대표되는 어떤 현상 변경 세력에 대한 한미일 간의 공조를 명확하게 나타냈다는 점에서는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한마디 나온 거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중일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즉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중일이라고 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협력 프로세스도 간단히 언급이 되는데 아마 다들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은 아마 일본 측의 요구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본은
한미, 미일 간의 어떤 그런 동맹도 강조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갈등 관리라던가 이런 전방위 외교를 펼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나타났고요.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습니다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라는 체제가 있어서 매년 한 번씩 중국의 국가주석과 일본 총리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중단됐던 한중일 3국 정상 간의 협력이 과연 이번 한중일 프로세스라는 그 표현처럼 살아날 수 있을지도 앞으로 그 긴 틀에 국제안보의 새 질서가 짜지는 이 중요한 변곡점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